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402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그렇게. 오늘의 주제는 프로그램이 되는 필름 카메라 두 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에 것들이 있긴 한데 가격대가 조금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거 30만 원 그 전후에서 살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2025년 1월 기준으로 우린 금융말할 때 항상 그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름 카메라 얘기 두 개 해드리는데, 프로그램 모드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모드 중에 매뉴얼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조리개 우선 A 모드가 있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S가 있죠. 자, 이게 뭐냐 하면 매뉴얼은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를 사진가가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리개 우선 A는 내가 조리개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반대로 셔터 스피드 우선은 셔터 스피드를 내가 몇에 놓느냐에 따라서 조리개를 카메라가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조리개와 셔터를 카메라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똑딱이 카메라 쓰시죠? 똑딱이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은 셔터만 누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카메라의 프로그램 모드도 셔터와 조리개 수치를 카메라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고 우리는 셔터만 누르면 되는 기능입니다. 빠르게 들어가게 되면 캐논 AE1P, 이게 프로그램의 약자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미놀타의 X700, 요 두 개 비교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펜탁스의 에미 슈퍼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예. 근데 걔는 이제 프로그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콘의 F2라는 카메라도 그 30만 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바디이긴 한데 걔도 프로그램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1년도에 또 두 개가 같이 발매가 됐던 카메라예요. 요거의 전 모델은 AE1은 이제 1976년도에 발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81년도에 AE1P, AE1에다 프로그램 기능을 넣은 AE1P가 나오는 거고, 미놀타에서 나왔던 X700도 81년도에 발매를 해요. 이 X700은 미놀타에서 발매했던 마지막 수동 카메라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85년도에 맥삼 7000이 나오거든요. 알파 7000. 그게 AF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때까지 가다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아마 X700이 우리나라 삼성에서 조립 생산까지 했었던 카메라고 99년도까지 생산을 해요. 샵 가면은 네. 그 옆에 로고, 삼성 옛 로고 있는 거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삼성에서 조립 생산했던 카메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에 MPS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그거는 일본에서 조립 생산한 카메라예요. 그 MPS가 미놀타 프로그램 시스템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금액대로는 아마 소비자 가격이 30만 원 그 전후로, 상태에 따라서 모르지만 어쨌거나 2025년 1월 기준으로 그렇게 구매 가능한 가격이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버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그림 좀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익히 많이 봐왔던 그래. SLR 카메라인 거 그런가요?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도 비슷비슷하고요. 무게도 상당히 얘네 둘 다 가벼워요. 바디가 캐논 AE1P 바디가 565g 스펙을 보면, 그 다음에 X700이 505g이에요. 그 두 바디 다 판매량이 많아갖고 성공했던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AE1은 사실 당시에 76년도부터 81년도 A1P가 나올 때까지 생산량이 어마어마했던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뭐 캐논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카메라고, 80년대 들어서 미놀타의 X700도 얘가 유럽의 올해의 카메라상을 받거든요. 발매 시. 그렇게 해갖고 유럽, 북미 이런 쪽,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카메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놀타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두 개 비교해 보면은 미놀타 X700도 저거 간혹 가다가 실버 바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보기 귀하죠. 힘든 거고요. 캐논 AE1도 블랙 바디가 있습니다. 쟤는 좀 블랙 바디는 좀 더 자주 보일 거고요. 일단은 캐논 AE1 프로그램, 요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1981년도에 발매를 해요. 이거 전 모델이 AE1 1976년 발매된 거. 거기에 프로그램을 추가해 갖고 나왔던 후기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 중간에 또 프로그램 되는 카메라가 하나가 있죠. 1978년도에 A-1 예, 그냥 예, 예. A21이 아니라 그게 이제 프로그램 되는 게 있긴 한데 걔는 요거보다 가격대가 조금 높고 또 다른 좀 다른 성격의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얘하고 X700하고 비교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선택을 했고요. 얘는 일단은 모드가 매뉴얼 모드가 되고요. 캐논은 거의 다 조리개 우선 모드가 아니라 여기 우측에 사진 보면은 조리개 링 옆에 A라고 돼 있죠. 예. 저기다가 놓게 되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가 돼요.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조리개를 자동으로 컨트롤 해준다. 그 다음에 저 A에다가 놓고 우측에 레버, 셔터 스피드 레버에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녹색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놓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때는 이제 캐논 뉴 FD 렌즈가 나올 때예요. 저기 지금 달려있는 게 뉴 FD 렌즈예요. 그렇게 된 걸 써야 되고요. 얘는 셔터 스피드가 2초에서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프레쉬, 우리가 스피드라이트 또는 프레쉬 쓸 때, 그때 동조 최고 속도는 60분의 1초. 그 다음에 B셔터가 되어 있고요. CI율은 94%. 얘는 보통의 니콘이나 미놀타 쪽은 LR44, 조그만 예. 동전 같은 배터리 2개가 들어가는데, 캐논 쪽은 4LR44. 그런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간다는 예. 얘기죠. 그거는 이제 같이 묶어놓은, 하나 묶어놓은 게 그게 있거든요. 따로 팔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A21, 이거 전작 모델인 76년에 생산된 A21하고의 외관적인 차이는 가장 큰 게 그립, 팜 그립이라고 그러는데 저 그립이 추가가 됐어요. 아마 A1에서 그 거기- 그림이 추가가 맞아요. 돼가지고 A21 프로그램에도 아마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저게 없는 게 있어요. 저도 조심하셔서 이거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주 잊어버려요. 저거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1 갖고 있는 거. 예. A21에 A-1의 모터 드라이브 MA와 호환이 돼요. 같이 써요. 아. 그래갖고 그 모터 드라이브가 당시에 굉장히 빨랐어요. 초당 5콤마 정도가 돌아갔던 건데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요. 뭐 무엇보다도 이제 뭐 사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 셔터의 느낌도 조용하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렌즈 및 액세서. 캐논의 L렌즈부터 그 고급 렌즈들이잖아요. 예. 그런 렌즈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냥 보통은 아마추어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 입문하신 그렇기 때문에 뭐 초망원이나 이런 건 사용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캐논의 FD 시스템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좋은 렌즈들도 많고요. 그 렌즈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놀타 쪽 한번 볼까요? X700이죠. 얘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사실은 카메라는. 얘도 발매 연도가 1981년도에 발매를 해요. 그래갖고 같은 해에 발매를 해요. 그래갖고 1999년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1999년까지 생산을 하고 단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18년 동안 이제 생산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M 매뉴얼. 그 다음에 얘는 조리개 우선이 되고, 캐논은 아까 셔터 스피드 우선이 되는 셔터 거고, 스피드. 그 다음에 얘는 또 프로그램이 되고, 그래서 일본에서 조립한 게 MPS가 미놀타 프로그램 시스템의 약자를 그렇게 각인해 놓은 거예요. 얘도 1초부터 1000분의 1초까지 프레쉬 싱크로는 60분의 1초. 그다음에 B셔터고 조리개 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4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 조금 더 늘려주는 건데 아까 캐논 A21 프로그램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프레쉬 싱크로가 60분의 1초잖아요. 예, 똑같네. 그거는 결국 가로 주행으로 달린다는 얘기예요. 아. 셔터가 세로 주행으로 움직이게 되면 최소 125분의 1초 짧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걸 싱크로를 더 높일 수 있는데 얘는 천조 그 가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60분의 1초가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캐논이 565g, 지금 미놀타가 505g. 그다음에 뭐 얘도 프로그램을 쓰려면 우측의 사진 한번 보시면 조리개의 맨 끝에 16이 녹색이죠. 예. 그 다음에 바디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P가 녹색이죠. 예. 그래서 얘도 뉴 MD 렌즈, 저 녹색이 맨 끝에 조리개가 녹색인 렌즈를 사용을 해야지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예전에 나왔던 렌즈들 저게 녹색으로 렌즈. 표시되지 않은 렌즈는 프로그램까지는 쓰지 못한다. 다만 매뉴얼하고 조리개 우선은 쓸 수가 있다. 마운트는 모두 호환이 되지만. 예.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985년
AF 카메라가 발매되기 전까지 미놀타의 마지막 수동 바디. 그 다음에 이제 AF로 넘어가는 시대였고요. 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B셔터 있죠. 그게 네. 보통 기계식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전자식 바디라도 배터리를 넣고 쓰는 바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별 사진을 찍거나 장 타임으로 장 노출을 찍게 되면은 B셔터를 놓고 찍을 때도 배터리 소모가 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다양한 미놀타 X700은 거의 시스템 바디라고 봐도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지원해요. 거의 80년도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X700이에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년 이게 출시가 되면서 유럽 올해의 카메라상을 수상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기능과 사용하기 편한 카메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나 셔터 와인딩을 하고 셔터를 누를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얘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인더가 굉장히 밝다. 이게 이제 미놀타의 기술인데 미놀타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갔던 회사거든요. 예전에 미놀타 카메라에서 무엇을 사야 될까 그런 거 방송해 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중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기술 중에 파인더를 밝게 만드는 기술, 밝은 파인더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미놀타가 뛰어났어요. 하셀브라드에서 격자 스크린 중에 밝은 스크린들이 있죠. 그것들은 다 미놀타에서 OEM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700 이 바디들도 X700 바디의 파인더도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밝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단점들이 있겠죠. 단점들이 뭐냐 하면은 미놀타 같은 경우에 와인딩 레버 또 리와인딩 레버 그 안에 카메라를 열어본 그 안에 부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질을 조금 떨어지는 재질들을 써요. 그렇다고 뭐 금방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플라스틱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게 많았고요. 그러면 X700도 바디가 전부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하판도 굉장히 얇아요, 사실. 그 다음에 캐논 쪽 AE1 프로그램 쪽으로 가면 그거 보통 사람들이 이거 메탈 아니야 그러잖아요. 네. 플라스틱에 황동 도금을 해요. 그래요? 황동이 아니라 황동 도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AE1 프로그램의 그 블랙바디 있죠. AE1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블랙바디가 까지면은 황동색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황동 아니야 그러는데 거기서 좀 더 까지면 하얀색이 나와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느 카메라를 둘 중에 사야 되느냐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깨끗한 바디를 사시는 게 맞고요. 내가 만약에 캐논의 시스템을 쓰시고 싶다. 캐논을 사시는 거고 나는 그냥 미놀타 시스템을 쓰고 싶다. 그러면 미놀타를 사시면 돼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놀타 X700이 일본에서 조립한 게 있고 국내에서 삼성에서 조립한 게 있잖아요. 네. 품질 차이가 난다라는 말들도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콘덴서가 뭐 일본 거하고 국내 거 다르다 뭐 이렇게 이런 썰들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냥 사용해 보고 주변에서 사용하는 거로 보면 그냥 깨끗한 거 사는 게 맞다.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다. 쓰는데 별 차이 없고 렌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놀타 렌즈들도 삼성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거기 미놀타 MD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부품으로 조립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니콘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FM2 아남에서 그 조립 생산했잖아요. 렌즈들도 그 아남 마크가 붙어 있고 일본에서 생산한 건 그 마크가 없는 것 뿐이잖아요. 예. 오늘 거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깨끗한 거 사서 쓰시면은 될 것 같아요. 상호 씨는 아까 A1 프로그램하고 예. 미놀타 X700하고 만약에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X700을 할 것 같아요. 왜? 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둘 다 뭐 써보진 않았는데 AE-1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있죠. 있고 A1도 있어요. 근데 근데 써보니까 뭐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래도 안 써본 미놀타들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두 개가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크게 막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기능이나 뭐 이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미놀타도 이 기회에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저 같으면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X70
X700의 조작감이라든가 셔터의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쟤도 이제 모터 드라이브를 달면 AE1P의 MA 모터 드라이브만큼 빠르진 않지만 3.5 프레임인가 돌아갈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요. 근데 펜탁스 매니아 분들은 왜 슈퍼 A도 프로그램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묘한 게 81년도에 두 대가 같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슈퍼 A는 83년도에 나와요. 아, 그 다음에 니콘에서는 83년도에 FA라는 정말 멋진 카메라가 한 대가 나오긴 해요. 지금에 와서 FA는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약적이고 뛰어났던 카메라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기능이 뛰어났던 카메라인데, 얘가 이제 회로나 이런 에러가 나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FA를 권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FA 카메라는 이 두 카메라랑 비교는 못해요. 걔가 훨씬 고급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펜탁스에서 1983년도에 나왔던 슈퍼 A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가 에미 슈퍼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에미 슈퍼.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 에미 슈퍼의 후속 버전이 슈퍼 A예요. 걔가 어떤 면에서는 카메라 생긴 것도 멋지게 생겼고 좀 더 뛰어난 기능들이 있어서 그거 단독으로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AE1 프로그램 카메라 P, 그 다음에 X700 카메라, 어느 거를 사셔도 여러분들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저렴하고 둘 다 렌즈도 뛰어난 렌즈들이거든요. 미놀타의 렌즈 로코로 또는 지금의 MD 렌즈들 똑같은 계열이니까 MD 렌즈들, 그 다음에 캐논의 L 렌즈를 포함한 다양한 렌즈들 전부 다 성능들이 매우 뛰어난 렌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이커 거 사셔갖고 큰 금액 아니니까 사용 먼저 시작하시고, 그 브랜드가 좋다 그러면 캐논에서 뭐 뉴에퍼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경험들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